근데 한 경제신문에서 올해 그 대기업이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네. 대기업의 그 저기 현금성 자산이 46조가 줄어들었다. 이래가지고 한국경제신문이 썼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대기업 고간에 46조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건데 네. 그러면서 큰일 나지 않느냐. 이런 대기업 걱정을 엄청 해주고 우리가 다 대기업 걱정해주고 있거든 지금. 나 이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봐. 반도체, 뭐 전기차, 배터리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예.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2016년에 그때 대기업이 그 사내 유보금이라 그래가지고 네. 쌓아놓은 돈이 600조라 그랬습니다. 그때도 600조였어요. 그때 600조였는데 예.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매년 100조씩 늘었어요. 그래서 천조. 1100조까지 늘었어요. 와. 1100조까지 쌓아두는데 매년 100조씩 늘어났다 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1100조인데 여기서 46조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지금 우리 서민 중산층 가게는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거 46조 줄어봤자 네. 1060조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60조에서 저기 1000조가 넘는데 3% 정도도 안 되는 거. 네. 이 정도 4% 정도 되네. 4% 정도 줄었다고 그래도 여전히 1000조가 넘는 돈을 쌓아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가계 부채는 어떻게 됐지? 가계부채 더 늘어나서 지금 1000조가 넘었잖아요. 가처분 소득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것도 물가가 상승되고 네. 이렇게 하니까 택시비 올라 외식비 올라 하면은 하루에 돈 쓸 게 없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구매력이 이게 문제면 문제지. 대기업 곳간에서 46조 그렇죠. 줄어든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더 팍팍 줄어도 100조 네. 정도 줄어도 사실 1100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00조나 갖고 있어 여전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야? 500조요. 네, 500조, 600조 되죠. 우리나라 1년 국가 살림의 네. 2배를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아무 야. 걱정 없어. 이거 저기 20% 줄어가지고 한 200조 줄어도 안 망해. 그렇죠. 안 망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재벌 걱정이요.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데 네. 경기 그것도 지금 저기 내년 1, 4분기쯤 됐으면은 이제 뭐 대체로 경기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더라고요. 앞으로 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지능의 시대가 열리면은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아니 단기적으로 이거 장사 좀 안 된다고 대기업 걱정을 엄청들 하시거든. 네. 난 사실은 조금 더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걱정하는 건 뭐냐면 대기업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하도 배 터지게 처먹어 가지고 중국하고 지금 이래도 별로 죽는 소리를 안 해. 아직까지. 예.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불안감이 확산된 거지. 그 사이에 또 대기업 말짱하다니까. 그러게요. 오히려 너무 많아 지금. 투자도 안 하고. 그러면 정부는 세금 안 거쳐. 국민들은 지금 배고프다 그래. 네. 복지 수준은 형편없이 올해 후퇴할 예정이요. 음. 그러면 돈 가진 놈이 유일하게 여기서 투자를 기업에서. 좀 해줘가지고 그렇죠. 사회 완화를 하고 ESG 경영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라고 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럼 진짜 쌓아놓은 돈 까딱 네. 없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기업들 보고 투자하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터인데 지금 일타 강사들 돈 많이 번다고 100억, 200억 뭐 번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이규철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범죄처럼 이철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철규 네. 사무총장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깜짝 이제 놀랐습니다. 건폭 때렸으니까 이제 네. 강폭 때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 다 소탕 작전이거든. 사실은 뭐든지 내가, 이게 소탕 작전화. 이게 사실은 내가 예전에 어디 가서 그 남양주에 가가지고 민주당의 그 조홍천 의원하고 장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예. 사실 요즘 당내에서 많이 그 양반 입장이 괴롭죠. 음. 근데 내가 국회의원 할 때 내 그 양반 말에서 그 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예요. 네. 그때 조홍천 의원이 나한테 붙들고 한참을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큰일 났다. 윤석열 검찰총장 온댄다. 네. 내가 몇 번 반대했다가 완전히 반역자 됐다 내가.
그 당시에는 윤석열 예. 총장 돼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았죠. 그때는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할 텐데. 오히려 예. 근데 자기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하면서 인물 검증하는 걸 그렇죠. 업무를 담당했었고 네. 물론 불행하게 끝나긴 했지만 그런데 나름대로 윤석열을 내가 안다 그러는데 이자는 네. 몽골 기병대식으로 수사를 한다. 몽골 기병대가 어떻게 해? 점령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훅 가버리잖아. 네, 말 타고. 그러니까 얘는 수사를 초토화시킨다. 완전히 몽골 기병대식으로 한다. 아하. 저거 한번 앉혀놔 봐라. 이제는 가리질 않는다. 이제 검찰총장이 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정의당에서도 좀 그걸 제대로 알고 좀 얘기 좀 해라. 목소리를 내라.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그 가가지고 그 얘기를 다시 들었어요. 네. 나 그때 그 얘기가 기억에 남던데. 근데 당내에선 당신이 쓴소리 한다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조홍천 TV를 만들었대. 거기에서 정부를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고 한 발언만 다 모아서 띄워놨대. 맨날 자기가 쓴소리 하는데 좋은 얘기 한 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억울해서 그래요? 만들었대. 억울해서. 그러니까 한번 저 오마이 TV에서 초청을 해서 그럴까요? 그 얘기 좀 들어봐.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예. 자 보라고. 여기 대기업 1,100조 쌓아놓고 뭐 그러는데 때려잡으려면 이거 때려잡아야 되거든. 그러네요. 사실은 큰데, 그다음에 큰 덩어리인데. 하청업체 원가 후려치기, 네. 연간 기술 탈취,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그렇죠. 뭐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쪽쪽 이익을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대기업 노사 합의 중에는 네. 하청업체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하청 단가를 잘 관리하라는 노사 합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심지어 어떤 대기업은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원청 정규직들 임금 지키고 하청업체는 많이 주지 말라는 거지. 저기 많이 줘서 우리 임금 깎이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이런 요구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일부 이런 어떤 힘세고 기득권화되면서 네.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1차 밴더, 2차 밴더 네. 이렇게 나가는 어떤 간에 이 계층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차별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민주노총위원장을 역임하신 분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한숨을 쉬더라고. 네. 왜요? 과거에는 네. 어디 현장에 나가면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정파의 문제였대. 정파. 그렇죠. 뭐 NL 계열, PD 계열도 있고 뭐 복잡했죠. 진보당이냐, 예. 정의당이냐, 또 어떤 계열이냐, 제3이냐 유니폼이 다양하거든. 내가 톨게이트 요금 징수하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 그 문재인 정부 때 네. 대규모 인원을 자회사로 정리해 버리고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자회사로 보내고 그러면은 똑같이 1번 게이트에 있는 수납원은 정규직이고 본사 소속이고 그다음에 옆에 2번 게이트에 있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 그 노동자인데 근데 자회사 소속이고 월급은 40% 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냥 현장에 가봤더니 유니폼이 한 대여섯 개 되더라고. 각자 행사를 한다고. 그다음에 그때 본사에서 정리해고되고 자회사로 정리되는 분들이 제일 상처 입은 거는 사측이 아니에요. 같은 정규직 노조였어. 노조. 그러니까 이게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유니폼이 많아 정파별로 이렇게 많이 돼 있지만은 이 민주노총 위원장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요즘은 현장 나가면은 정파가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신분, 계층. 그러니까 하청업체, 네. 원청,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다 따로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제일 힘들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노노 분열을 시켜놨거든요. 노노 분열을 시켜놓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제일 약한 고리를 조지는 거지. 이게 항상 자본의 요구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그 노동의 피라미드의 맨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제 1번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네. 저기 북구라파에 이렇게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가면은 사회적 연대임금제라 그래서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대기업의 정규직 임금을 깎아서 네. 중소기업의 하청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이런 사회적 연대 임금제도가 운영이 되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어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하나의 연대 어떤 힘이 되는군요. 사회적 합의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전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기 그 또 한 가지 이래 보면은 예컨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저 노총위원장이 집권 3인당의 당연직 최고위원이라고. 그러면은 3인당의 최고위원으로 가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임금 조정 정책을 개발하는 거예요. 격차를 줄이는 것이죠. 네. 그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는 저기 그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차이가 100대 한 7, 80 됐어요. 근데 지금 100대 50 됐고 더 벌어진 데는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거고. 예, 같은 경쟁이 대기업 치열하고. 내에서도 예. 그 대기업의 이제 그 저기 생산직 직원하고 정규직하고 그 자회사가 있다고. 네. 그러면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임원이 본청의 생산직 직원의 임금 수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 직원은 더 못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저기 어떤 노동을 과연 저기 상정하고 사회적 총노동의 가치와 네. 또 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나의 어떤 자존을 실현하는 것 이상의 큰 네. 행복이 없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켜주고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